특히 중년 이후에는요, 우리 몸이요, 위장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요. 대사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먹으면 몸이 감당을 못 합니다. 건강은요, 더 먹는 데 있지 않고 덜 먹는 데 있습니다. 음식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까요? 이것은 답은 정말 간단하죠.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 음식으로 생긴 병을 우리가 또 이제 의학적으로 나눌 때는요, 또 두 가지 종으로 좀 나눠야 돼요. 하나는 풍요병, 다른 하나는 빈곤병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세대에는 이런 말 많이 들으면서 살았어요. 밥은 많이 먹어야 힘난다. 새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건강하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확 바뀌어버렸죠. 하루 두 끼가 좋다. 간헐적 단식이 몸을 살린다. 적게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우리가 듣고 살잖아요. 결국 이 풍요병이라는 것은 결국은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거의 풍요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을 찾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덜 먹는 법을 까맣게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병들이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이걸 우리가 4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지방간, 관절염, 심지어 암까지 현대인 대부분 질병은 다 풍요병입니다. 즉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과거에 영양 부족해서 생기는 이 결핵 같은 병은 빈곤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를 막 더 먹고 뭔가 막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과 어떤 절제, 그리고 또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식은요, 병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예방의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과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배고파서가 아니라 어떤 습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고, 영양제라고 또 먹고, 시간이 됐으니까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도 심지어는 먹어요. 이런 비자연적인 어떤 식사 습관이 결국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요, 우리 몸이요, 위장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요. 대사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먹으면 몸이 감당을 못 합니다. 결국 붓고 쌓이고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서양의학에서도 소식에 대한 어떤 의학적 연구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 영양학 강의를 제가 듣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소식이 최고의 치료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5가지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소식이요, 세포 재생과 노화 방지에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 섭취를 줄이게 되면은 우리 몸은 우리가 자가포식이라고 그러죠. 오토파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작용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포 스스로가 이 자기의 손상된 부분들을 청소도 하고 새롭게 회복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우리가 자가포식인데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일본에서 나왔던 오스미 요시노리라고 이 박사의 연구에서도 적게 먹으면 세포 스스로가 자연 청소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이 오토파지, 이 기전을 증명해내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요,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요즘 병들이 대부분 당독소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덜 먹으면 당독소도 좀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위험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당뇨 전 단계이거나 복부 비만인 분들 있죠. 이 소식은 최고의 생활치료법입니다. 세 번째는 염증과 부종이 줄어든다고 해요. 과식은 염증을 만듭니다. 소식은 그 반대로 작용해서 염증 수치를 낮춘다는 거예요. 과잉 영양은 만성염증의 어떤 불소식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식을 하게 되면 이 대식세포의 과민 반응이 줄어들게 되고 체내 염증 지표, 우리가 CRP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낮아진다는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얼굴이 붓는다, 관절이 뻐근하다, 몸이 무겁다 이런 느끼는 분들은 소식 며칠만 해도 그 느낌이 확 바뀝니다. 네 번째는 간과 장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면역력이 살아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에요. 간은 매일 해독과 에너지 대사를 이렇게 담당하잖아요. 이 지속적인 과식은 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소식을 하면은 간이 여유를 갖고 지방간이 개선되고 해독력이 증가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한 장은 음식이 줄여야 휴식과 복구의 시간이 가능해요. 장에 부담을 덜어주면은
면역세포의 한 70%가 모여 있잖아요, 장에.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면 전신 면역력이 살아난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수명 연장 효과인데요. 칼로리 제한 식단을 이게 적용한 동물 실험에서 평균 수명이 20에서 한 30%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따라한다고 또 뭐 단식을 하시기도 하고 원푸드 다이어트도 또 하시고 극단적인 방법을 이렇게 시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실패하시죠. 하지만 소식은 다릅니다. 단식은 힘들지만은 소식은 평생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두 숟가락 덜 먹는 것만으로도 또 매일 한 끼를 채소 위주로만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요, 소식을 하면 첫 번째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단순히 살이 빠진다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몸 안 깊숙한 곳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냐면 소화가 정말 쉬워집니다. 소화계통이 편해져요. 속이 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식량이 줄면은 위장이 쉬는 시간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위장 질환 중에서 위산이 역류한다든가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 또 더부룩함, 가스참 이런 증상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식하니까 속이 많이 편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식은 단지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는 어떤 깊은 휴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위장이 쉬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간이 쉬게 되면 해독력이 살아나게 되고, 세포가 쉬게 되면 면역과 재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먹는 걸 줄였을 뿐인데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바로 이 경험이 소식의 바로 진짜 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요, 더 먹는 데 있지 않고 덜 먹는 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소식일까요? 이제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얼마나 먹어야 소식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에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과연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죠? 소식하려고 하는데 자꾸 너무 배가 고파서 못하겠어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사실은요,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적게 먹는 것처럼 이게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배부름에 익숙하지만은 적당함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식이 일상이 되어 있어요. 적당히 먹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허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식의 기준은 이 습관에 따라 느껴지는 주관적인 어떤 허기감과도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량이 아니라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식이란 내 위장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거예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소식이 양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전해내려온 이게 지혜거든요. 삶의 지혜였어요. 일본에서는 하라하치부, 즉 배의 80% 정도만 채우고 멈춘다는 것이고요. 한국에서는 포만감 전에, 막 배부름 전에 젓가락을 놓는 습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이란 말은 의학계에서는 이게 통용되지 않습니다.